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최근에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만한 우리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코나 화재에 따른 우리 전 세계 7만 7천여 대 정도의 리콜, 대량 리콜에 대해서 지금 과연 이 책임은 어디에 있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과연 그거는 누가 또 얼만큼의 책임을 서로 나눠서 이제 커버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자 또 살펴봐야 될 주가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추천주 받아가시라고 제가 좋은 종목 안고 왔으니까 같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제 어제부로 제가 구독자 수가 5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추후에 또 여러분들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플랫폼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꼭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코나 전기차가 7만 7천 대 정도가 전 세계 리콜, 그렇죠? 이런 이슈로 좀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배터리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또 LG화학 쪽에서는 아직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재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러고 나서 현대차보다 크게 빠진 LG화학 해가지고 아무래도 배터리 문제다라고 하면은 LG화학 쪽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7만 7천여 대 정도면 아유, 이거 배터리 교체한다고 하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 어쨌든 이제 우리 LG화학도 전 세계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점유율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고, 또 국내를 대표하는 또 지금 해외 시장에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 혹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서 또 판매량 굉장히 지금 기록을 계속 찍고 있는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주하던 자동차 화학 대표주가 장애물을 만나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된 화재를 통해서 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유독 좀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서 국내는 한 2만 5천여 대 정도, 그리고 해외 판매분 한 5만 1,000대 정도, 이 정도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 미국 법인도 최근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코나 EV를 자발적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중국, 인도에 있는 법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리콜 물량은 북미 한 11,000대, 유럽 37,000대, 기타 등등 쭉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 리콜 차량이 한 7만 7천 대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국내랑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리콜 대상 차량의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업데이트를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은 배터리를 교체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만 총 4건 정도의 또 불이 났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국내도 한 9건 정도 또 그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이 코나의 화재 원인은 배터리 셀 제조 불량이라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 데이터를 좀 내놨습니다. 이 제조 공정상 품질 불량으로 인해서 양극판하고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이 돼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중간 진단 결과가 있었는데, 반면 배터리 사업 배터리 제조사인 우리 LG화학에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 셀 불량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즉각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화재 원인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어떤 결과냐에 따라서 일부 책임 분담이 좀 불가피할 전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 좀 재무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완성차, 그러니까 화재의 원인이다 보면은 글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확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확률적으로도 배터리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클 것으로 좀 예상은 돼요. 왜냐면 같은 차종에서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럼 나머지 완성차, 현대차가, 그러니까 책임적인 것만 따지고 보면 완성차는 어쨌든 가져온 부품들을 통해서 조립을 해서 반제품을 입고시켜서 자동차라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얻어내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지고 보면 부품에 대한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품 기업의 책임을 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반제품을 들여와서 완제품화하고 있는 그 중간 공정 단계에서의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걸로 인한 화재다라는 게 혹시나 밝혀진다라고 하면 현대차 쪽에도 책임이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단순하게 배터리 문제라고만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LG화학 쪽에 타격이 크겠죠.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 LG화학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뜻밖의 LG화학을 같이 좀 코멘트를 하게 됐지만 뭐 차트적인 부분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서 배터리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완성차 가격 또한 대폭 다운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이미 공장이 있어요. 중국에 이미 공장이 있고 아직 가동은 안 시키고 있지만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나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충원을 해서 어쨌든 뭐 공장을 지었으면 빈 공장으로 두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종목들이 기업들이 글쎄요, 조금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일단 현대차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 일단 단가적인 측면으로는 저는 일단 18만원, 17만원에서 18만원 사이에서는 우리 VIP 회원님들도 신규로 시장에 빠졌을 때 편입은 좀 해놨어요. 지금 거의 이제 매수가 부근이나 혹은 소폭 수익권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저 이슈를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저 이슈를 기다려 봐야 될 것이고, 저 이슈가 사실상 저는 한 8.5 대 1.5 정도? 그냥 8대 2 정도라고 봅니다. 현대차가 거의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데미지를 입지 않을 확률이 한 8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싶은데, 물론 더 디테일한 내용은 계속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LG화학 주가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오히려 이 노이즈나 악재가 해소가 되면은 순간 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 실적 그대로 유지를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잠정 실적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신규로 편입을 해라 마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보유자분들이시면 그거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섣부른 판단보다도 모니터를 좀 해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어떤 액션을 좀 취하는 게 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중이 내가 유독 좀 많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비중을 좀 축소시켜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는 지금 이런 코나에 관련된 이슈가 노출이 되고 나서부터 매도를 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수급이 살짝 찝찝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이제 반응이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계 수급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네요. 뭐 모건 스탠리에서 좀 들어왔는데, 어쨌든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매매 좀 잘 해보셨나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서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드린 단가부터 뭐 10% 이상은 좀 다 챙기셨을 것 같아요. 단타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MC넥스, 파트론 MC넥스 들어가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론은 아직 그냥 제자리인데 MC넥스 오늘 강하게 치고 올리고 있죠. 그렇죠? MC넥스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여러분들 4만원 부분까지 일단 좀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 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은 4만원 부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요.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60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많이 크신 분들은 좀 덜어내시고요. 한국파마, 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한국파마 오늘 장중에 20%나 급등을 보이고 다시 눌려줬습니다. 자, 고점을 새롭게 만들어내가는 그림들은 이제 좀 아마 좀 폭풍 시세가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기네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있었고 해서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도
좋았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타 종목이니까 수익을 좀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나요? 뭐 최근에 추천드린 게 좀 많아서 솔브레인도 이전에 좀 추천을 해드렸었죠. 솔브레인도 계속 많이 올라가는데 앞으로 24만 원만 지지해주면 이거 계속 좀 더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고,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릴 만한 종목은 어디 보자. 한 두 종목 정도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 내일 아침에 시가 밑으로 잡는 전략 좋을 것 같고, 이평선 수렴하면서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느냐,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지금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이긴 한데 14,000원 최대한 가깝게 해서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고, PI 첨단 소재도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수급도 두 종목 다 수급도 괜찮고요. 그래서 PI 첨단 소재나 인텍 플러스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오늘 사실 저는 조금 시장이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쉽지는 않았냐면, 아니, 관심 종목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는 종목마다 그냥 말을 하자마자 막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좀 오늘 힘드셨을 거예요. 바디텍매드 제가 시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바디텍매드도 오늘 VIP 회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조만간 이제 편입할 겁니다. 했는데 말하자마자 바로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갖고 있어라. 어쨌든 접근할 거니까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SDN은 우리가 한 30에서 40% 최종적으로 익절을 했는데 매도를 하니까 또르르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좀 아깝고요. 한국파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한번 챙기고 매수가 이탈하면 손절해라 라고 해서 손절을 했는데, 손절이 아니죠. 그냥 매수가 위에서 어쨌든 수익을 최종적으로 챙긴 건데 또 급등을 보이고, 오늘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은 빠지고 있었거든요. 시장은 빠져서 시장에 맞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우리 종목들은 그 와중에 종목을 잘 골랐는지 다 수익을 나더라고요. 파워넷도 자, 처음에 아침에 시가 밑에 편입했다가 1차 매도하고 매수가에서 다시 그냥 매도하라고 했는데 매도하니까 또 막 뻗어가요. 오늘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어쨌든 제 리딩이 부족했다면 부족했겠지만, 일단 저는 아쉬운 부분이 시장하고 완전 반대로 움직였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종목은 잘 골랐구나, 요 생각은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딩 타이밍을 잘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최대한 손실이 없게끔 제가 리딩을 해드린 건데, 왜냐면 시장이 막 급락을 보일 때 제가 그렇게 커버를 해드린 거라서.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채팅을 좀 늦게 확인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에 또 다 수익으로 돌리시더라고요. 결국엔 다 수익으로. 한국파마 11%, 그렇죠? 파워넷 단타 2%, 아진산업 6%, SDN도 소량은 그냥 쭉 가져가셨나 봐요. 그래서 65% 최종적으로, 나라민디 53%, 솔브레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오늘 20% 부근에서 수익 실현했고, 파워넷, 셀리드 단타 다 치셨죠? 삼성전자, 아진산업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자른 종목들이 있어요. 요거는 원래 요게 맞아요. 근데 뒤늦게 이제 대응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운이 좀 따라줬죠. 그래서 아진산업, 한솔케미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솔브레인 10%대, 나라이멘디 78%, 솔브레인 20% 가까이, 파워넷 단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지나갔네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자, 아무튼 가끔 영상에 출연할 겁니다. 반갑게 들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또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할 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어닝 시즌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 편입을 해야 될 종목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VIP 라이브 방송이에요. 참고로 아직 이제 유튜브에서는 준비 중인데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즘 같은 때 많은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일부 검색식 하나를 또 회원님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검색식을 막 파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검색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설정해놓은 조건에 막 이제 접어들었을 때, 내 조건에 충족했을 때 뜨는 거고, 그렇다고 무조건 100%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 사면 무조건 간다라는 식으로만 언급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몇백만 원씩 주고 파는 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원님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냥 드릴 겁니다. 저한테 이미 가입 비용을 지불하고 오셨는데 왜 돈을 더 받죠? 저는 회원님들을 그렇게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 방에 오셔서 단타 수장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진짜 내가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를 둬야겠다 싶어서 저는 오늘 그냥 공개를 할 겁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좋을지는 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공개를 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거니까 오시면 어쨌든 여러분들 또 뜻이 잘 맞는 분들은 저랑 쭉쭉 오래 하시면서 뭐 검색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좋은 공부도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차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서 다시 추가적인 코멘트를 제가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뭐 이제 가입 비용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 한번 하기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요. 왜냐면 여기 연락처 남기면 괜히 자꾸 어디서 막 딴 데서도 연락 올 것 같고 여기서 연락 오는 건 뭐 내가 연락처 남겼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른 데서 막 연락 오고 DB가 팔릴 것 같고 막 그쵸?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가격을 그대로 오픈을 해서 매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여기에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우리 회원님들이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와 정보는 정말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보 입문자분들이 쉽게 좀 접근을 하고 주식시장을 좀 즐겁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법들이라든지 교육 자료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 목소리를 직접 녹화를 해서 제가 PPT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원님들을 단순하게 영업적으로만 진짜 내가 막 이런 가입 비용을 받아내야겠다는 이런 막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오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뭐 다른 큰 걱정 없이 주식 고민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좀 해볼까, 요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가입 비용이 막 몇백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복구를 하고 어떻게 찾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잘 호흡을 맞춰서 나갈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